자, 원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아니, 종목이라기보다는 제가 2년 전부터 캠트로닉스라는 회사를 투자하고 있는데 8월 중순쯤에 기사를 하나 봤어요. 중국 BOE라는 회사가 지금 LCD에서 전 세계 1위고 OLED도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얘네가 삼성 디스플레이 기술을 빼돌려가지고 OLED를 만들었다, 이거를 미국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OLED 제품은 이제 BOE가 14년 8개월 동안 수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심각하네. 그죠. BOE 입장에 심각한 거고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환호할 만한 일인 거죠.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 14년 8개월 동안 거의 OLED를 독점적으로 팔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난 호재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강력한 협력사가 있는 캠트로닉스거든요. 주가 차트를 좀 보면 제가 23년도에 투자했어요. 지금 이제 평단이 한 21,000원 정도 되니까 이때 유리기판 테마로 37,000원까지도 갔었고 올해도 3만원까지 갔다가 다시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좀 더 추매를 했어요. 지금 이제 한 14% 정도 이익 중이긴 한데 2년 정도 갖고 있었으니까 수익률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좋아질 게 있다. 사실 그때 투자 아이디어도 26년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애플에서 생산되는 핸드폰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대부분 수주를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수주를 많이 하고 있지만 LG가 훨씬 더 많아요. 애플이 여태까지는 노트북을 LCD를 썼어요. 26년부터 OLED로 바꿀 거예요, 맥북을. 그래서 그걸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랑 캠트로닉스랑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4년, 25년에 공장 증설을 했고 이제 올해 초에 이제 공장이 완공이 다 됐어요. 내년부터 OLED 생산이 될 거고 내년부터 생산되는 맥북은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가 탑재가 될 겁니다. 이게 8.6세대거든요. 지금까지는 6세대를 하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는 이 원장이 중요해요. 핸드폰 사이즈면 작게 자르니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크게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로스율이 많아져요. 그럼 원가가 올라간단 말이야. 패널을 크게 만들수록 원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세대보다 8.6세대는 원장 크기가 2배가 더 커요. 짜투리 부분이 적어지니까 효율이 훨씬 커지고 로스율도 20 몇 프로에서 14%로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패널의 성능을 좋게 하려면 얇게 만들어야 된대요. 얇게 sik각을 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되게 어려운 거야. 커지면 커질수록 sik각하는 기술이 어려운데 그거를 캠트로닉스밖에 못하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는 아바텍이 하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캠트로닉스가 하고 있는데 6세대까지는 사실 다른 애들도 했는데 8.6세대는 캠트로닉스가 못해서 캠트로닉스가 독점이 됐고 솔브레인이 원래 sik각을 5대5로 나눠서 했는데 솔브레인이 철수했어요, sik각 시장을. 그러니까 기존 매출에서 2배가 되는 거고 8.6세대가 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이거를 sik각을 한 다음에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스크라이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원래는 다른 업체가 했대요. 근데 원장이 크고 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옮기다가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스크라이빙을 옮겨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캠트로닉스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마진이 좋아지는 거죠. sik각도 2배가 되고 스크라이빙 매출까지 더 붙으니까 내년부터 이제 이 8.6세대 물량이 나가니까 지금 매출보다 내년에는 확실히 매출하고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캠트로닉스가. 물론 이건 예상이긴 하지만 노트북 PC OLED가 26년을 기점으로 30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질 건데 이거를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캠트로닉스가 독점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BOE 못 들어오니까. BOE도 8.6세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BOE 미국 못 들어오니까. 중국에서 판매되는 애플 맥북은 BOE가 하겠죠. 하지만 미국 시장에 있는 맥북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캠트로닉스가 다 sik각하고 다 할 것이다. 그동안 이제 캐파가 들어간 게 있으니까 24, 25년도는 물론 실제로 좋아졌어요. 왜냐면 6세대도 얘네가 물량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좋아지긴 했지만 26년부터는 30년까지 계속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핸드폰 OLED는 작잖아요. 작은 게 마진이 크겠어요? 아니면 큰 게 마진이 크겠어요? 클수록 마진이 커요.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로스율도 더 크니까 클수록. 그래서 노트북 OLED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TV도 큰 게 비싸잖아요. 작은 건 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도 있어요. 유리기판 테마가 있단 말이에요. 유리기판도 앞으로 반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작년이랑 올해 주가가 오른 건 유리기판 테마 때문이거든요. 물론 제일 빠른 건 SKC의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제일 빠릅니다. 삼성전기도 유리기판을 개발하겠다고 27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파트너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캠트로닉스예요. 유리기판 중요한 게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레이저로 뚫느냐 화학약품을 뚫느냐 이런 건데 그 기술을 다 갖고 있어요, 얘네가. 캠트로닉스가. 그래서 유리기판 테마가 뜨면 SKC도 오르고 캠트로닉스도 오르고 필옵틱스라는 회사가 또 구멍 뚫는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필옵틱스도 물론 오릅니다. 아직 사실 유리기판이 상용화된 건 아닌데 어차피 무어의 법칙은 깨졌기 때문에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후공정밖에 없거든요. 후공정에서 유리기판을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공정은 속도를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후공정을 자꾸 이제 반도체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있고 그게 이제 유리기판 시장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전공은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유리기판이 좋은 게 일단은 유리니까 고온에 강하잖아요. 반도체 같은 게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제 변형이 될 수 있어요. 실용기판은. 근데 이제 그런 변형이 적고 매끄러워가지고 미세회로 구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더라고요. AI 칩 같은 경우는 뭐 HBM도 여러 개 들어가야 되고 GPU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칩을 넣을 때 대형화를 할 수 있대요. 실리콘 기판보다 더 크게 할 수 있고 집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속도도 더 빠르고 변형이나 이런 거에 강하고 이제 AI 칩이 계속 개발이 되면은 실리콘 기판보다 유리기판이 더 좋을 것이다. 근데 인터포저가 좀 비싸대요. 근데 이 유리기판은 그보다 원가가 더 싸가지고 가격도 더 싼데 속도는 더 빠르고 집적도도 높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율이 잘 안 나온대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깨지기가 쉽다. 이걸 만들려면 뭐 조그맣게 만드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만들 처럼 크게 만든 다음에 잘라고 이래야 되는데 옮기다 깨지기도 쉽고 그런 기술이 캠트로닉스가 있다 보니까 캠트로닉스가 이제 삼성전기, 삼성전 협업을 해서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드는 거고 이제 SKC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것 같고요. 삼성전기가 이제 MLCC라는 칩도 만들거든요. 전류를 저장하거나 노이즈를 좀 제거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전기자동차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가 이게 많이 좋아진 게 스마트폰 커질 때 많이 좋아졌고 전기차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기차가 자율주행이 되고 하면은 전기차 안에서 우리가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패널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디스플레이도 좋아지고 캠트로닉스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MLCC는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약간 좋은 얘기만 해주셨는데 약간 악재로 걱정될 만한 것들은 없어요? 악재 아직은 없나요? BOE가 갑자기 판결이 뒤집힌다거나 애플의 맥북이 잘 안 팔린다 이게 악재예요. 악재. 애플이 잘 못 팔면 리스크죠. 삼성이든 애플이든 둘 다 노트북을 많이 팔고 큰 화면인 전자기기를 많이 팔아야 잘 되는데 경기가 나빠져서 잘 안 팔린다거나 그러면은 투자한 것만큼의 수요가 없으면 사실 리스크죠. 그리고 반도체용 소재도 하고 있어요. 되게 기술이 많네요. 예, 얘네가 이것저것 많이 해요. 그래서 반도체 소재 실적이 24년까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제 25년부터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포토레지스트라고 반도체 시각할 때 형광물질을 하는데 마스크를 할 때 거기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 소재를 얘네가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무조건 소모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소재예요. 얘네랑 이제 동진 세미캠이랑 삼성전에 납품을 하는데 그렇게 매출이 큰 건 아니어서 이거보다는 기본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8.6세대가 되면 하이브리드 OLED 시장이 열리고 최대 수혜를 볼 것이다. 독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삼성전자 말 나온 김에 삼성전자 요즘 어떤가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테슬라랑 테슬라는 수를 받았죠. 사실은 지금 HBM을 잘 개발을 못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훨씬 잘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테슬라한테 수주 받은 거는 파운드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수율이 너무 안 나와. 근데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의 공장에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자기가 개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머스크가 제조의 신이잖아요. 삼성전자 미국 파운드리 공장이 잘 돌아간다면 그러면 사실 엄청난 호재에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그건 사실 좀 더 나중 일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건 아니다. 원장님 많이 갖고 계세요? 저 삼성전자는 지금은 다 팔았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SK 하이닉스만 있는데 하이닉스가 좀 빠져갖고 최근에